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광섭입니다. 네. 좀 이틀 반짝 반등하더니 네. 오늘은 좀 시장이 약간 약보합이긴 하지만 하락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오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네. 월요일 날 시장을 조금 강하게 상승,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갔던 요인이 이제 화이자 정식 승인 발표가 나서부터 사실 훈풍이 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화이자 CEO가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성 변이 바이러스가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신흥국 이머징 마켓이 조금 숨고르기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화이자 CEO 말로는 어쨌든 이 내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자기들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95일 뒤에는 이 내성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또 그 프로세서를 구축해놨다가 또 뒤에도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우리가 화이자 때문에 활짝 웃었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때문에 조금은 웃다가 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자세하게 세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로 고침입니다. 반도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아주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어제 장 후반에는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네. 또 오늘은 또 모멘텀이 소멸된 건가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그 삼성전자 이제 240조였죠. 거기서 네. 이제 내수 쪽, 그러니까 국내에다가 180조고 해외에다가 나머지 그 투자한다는 소식이 3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네. 저희 장 끝나기 직전에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사실 저도 조금은 스킵을 했었거든요. 순간 뉴스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이제 소부장들이 좀 2~3%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조금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까지 반도체 쪽으로 훈풍해 볼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대부분 뭐 원익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솔케미칼도 갭이 어느 정도 상당히 떴는데 좀 버텨주다가 또 지수가 같이 하락 나오면서 쭉 같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좀 네네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조금은 안 좋은 분위기로 지금 뭐 마이너스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모멘텀이 소멸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전 이제 딱 한 7월 사실 중순부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 추세 하락이 이어지면서 네. 말부터 이어지면서 좀 하락에서 8만 원 선이 붕괴됐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했었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도 반도체주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지표가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지를 며칠 동안 확인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살짝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맞아요. 어제도 네. 사실 좀 빠졌어요. 네. 어제도 랜드는 좀 보합이었는데 맞습니다. 디램 쪽은 또 하락을 하고 네. 주간으로는 둘 다 하락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저도 이 뭐 모멘텀 소멸이냐라는 시각에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투자라는 거는 기대이긴 한데 바로 앞에 우리 현실은 메모리 가격이 빠지고 있구나. 네. 이걸 또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좀 개인적인 저는 제 투자 처칙인데 네.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을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네. 이제 반도체에는 유지비가 워낙 많이 그렇죠. 들어가긴 합니다. 예, 어쩔 예.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적은 투자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기업이 사실은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는 어쩔 수가 없죠. 이 유지 보수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또 계속해서 매년마다 사실은 이 반도체 기술이 계속 월등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의 트렌드에 맞춰서는 어쩔 수 없이 신규 투자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또 한 번 또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막상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실상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규모가 네. 나온 거죠. 그냥 일단은. 대략적으로 네. 이 정도를 할 건데 그렇죠. 뭐 2025년인가요? 해서 네. 2000년도까지 뭐 바이오까지 더불어서 좀 진행하겠다라고 이 얘기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과 뭘 하고 어느 쪽으로 뭔가 진행하자는 구체적인 뭔가 세부적인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뭔가 좀 세부적인 방향성이 나왔으면은 오늘같이 조금은 갭 뜨고 나서 좀 밀리는 장세보다는 좀 그래도 갭을 유지하는 형태가 좀 나왔을 텐데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은 아쉬운 어제 그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이 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 아마 주주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실 거는 아마 이 선반영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런 표현도 많아요. 그놈의 이 킹반영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초호황이다. 뭐 또 선반영 됐다. 뭐 이번에 폴더블 많이 팔리지 않냐? 선반영 됐다. 뭐 디램 가격 어떻게 됐다? 이러면 또 선반영 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신광수 매니저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뭐 M&A랑 관련해서 그런 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가 상승은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시나요? 사실 이전에도 그 삼성전자가 누굴 투자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제가 알기로 한 달 전에 한번 보도가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뭐 삼성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뭐 급등이 나오고 뭐 ENF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 찍고 내려오는 뭐 모습도 네. 많이 보였는데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조금 그런 모습 그래도 최소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있거든요. 무조건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네. 대만 또 사이트 한번 미디어텍 보시면서 그렇죠. 쪽이었죠. 보시면서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출하량이 좀 감소하는 느낌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출하량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냥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가 이런 뭔가 투자 호재가 나왔는데도 사실 조금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지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지금은 투자 시기가 예. 조금은 아니라는 거를 또 한번 입증하는 이런 오늘 날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 시기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참 또 어려운 질문을 살짝 또 넘기시네. 저는 이제 투자 시기로 따진다면은 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까 메모리 가격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미 가격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뭐 계약 가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또 주가는 또 설레발치듯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선반영 얘기를 한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조금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 타이밍상으로는 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타이밍은 저도 맞다라는 거에는 네.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도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새로 고침에서 아니 왕의 귀환이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언제쯤 이게 진짜 돌아올지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네. 스마트폰 이제 교체 시기인데 교체 시기. 예, 교체 시기가 이제 언제쯤 도래할 것이냐.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PCV 쪽에 램 관련된 서버 수요 둔화 뭐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굉장히 좀 정체기를 겪었던 부분들이 바로 삼성전자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도 서버 수요가 좀 증가를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보도되면서 잠깐의 좀 반등이 나왔다가 그대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 올해 이제 한 11월이나 한 12월 정도가 이제 스마트폰 교체 시기 도래가 좀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통상 항상 이제 4분기죠. 4분기, 네. 1분기가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좀 많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성장을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시기가 지금은 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재미없어요 사실 좀 뭐 박스권에 가져 있다가 가격 급락이 좀 나와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시기는 제가 볼 때 스마트폰의 이 출하량 증가량들이 아마도 이제 4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예, 그거를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지금 삼성 쪽에서 나오는 폴더블 폰도 좀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쪽에서도 이제 뭐 9월이나 10월쯤에 13, 또 나오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는 연말에 또 중국의 경제 지표나 정책이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수요도 또 같이 받쳐주면은 그 타이밍이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8월인데 연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8월 네. 이제 다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 예.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왕의 기한은 아니더라도 투자 대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상황 2021년에 지금 하반기가 04년도인가 아니면 12년도인가 네, 한번 얘기하셨죠. 네. 이거를 보고 있는데 뭐 이게 12년도, 13년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갇혀 있었잖아요. 04년도 때는 좀 멋지게 올라갔지만. 박스피였죠. 네, 그때 한 5년 반인가요? 그 정도 됐은 것 네. 같은데 사실 저는 경기주를 굉장히 좀 유망하게 계속 보고 있어요. 경기 민감주. 예, 경기 민감주를 좀 보고 있어서 코스피에서 전체적인 이 섹터의 70%가 경기 민감주가 다 속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제가 요거는 조금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삼성전자 그 삼성그룹에서 그 상속 문제가 조금 아직은 문제. 좀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네. 항상 그 연말과 연초에 좀 이에 대한 부분들도 대두가 다시 한번 될 겁니다.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 상속세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이거는 이제 제 사견입니다. 예. 투자 판단 꼭 띄워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어느 정도 이 조금 레벨을 좀 업사이드를 좀 시켜놓은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할 시기를 저는 연말 연초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폰 교체 시기를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번외적으로 좀 사이드적인 측면에서는 삼성그룹 관련된 이 또 상속세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그때부터 주가 부양을 할 가능성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는 저는 위대한 기업인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9월 남았으니까 이제 딱 3달 남았잖아요. 네. 두세 달만 좀 참으시면은 10만 전자 한번 가지 않을까 내년에는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새로 고침을 이제 그 정리하는 입장에서 네. 리프레시 기준이 아까 보시면은 스마트폰도 보자. 네. 상속세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딱 그냥 한번 덮어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네. 네. 그냥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음. 만약에 이제 올해 만일 내년 초에 정말 한 2월, 3월 됐을 때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017년도 대비해서 20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출하량을 보였다. 네. 뭐 폴더부품도 마찬가지겠죠. 엄청나게 네. 뭐 파격 흥행을 했다라고 소식 나온 출하량이 증가율이 많이 있다면은 뭐 10만 전자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삼성전자 가지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네.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만큼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맨날 맞습니다. 저기 연준이나 바라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만큼 내일은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와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15개월 만에 만약에 올린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솔직하게 해서. 지금 안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예. 지금 하면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계속해서 빠지더라도 빠진 폭을 채워줘 꾸역꾸역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ETF 시장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인 그래서 ETF 시장에서의 지금 운용 1위가 블랙록이잖아요. 블랙록이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노미럴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부터는 이 내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국가 위주로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년 네. 상반기까지 투자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 국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변이 바이러스 뭔가 이상한 얘기만 나오면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ETF에 대한 이 전반적인 비중이 좀 많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사실은 ETF 비중이 70%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래서 내수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은 솔직히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꾸역꾸역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은 펀더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저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안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배경은 이제 채권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금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채 매입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환율이 최근에 조금 안정적으로 한 20원 정도 좀 떨어졌고 조금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1166원이죠. 여기 환율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도 외국인들은 채권을 조금씩 그래도 순매수세를 계속 유입은 하고 있어요. 네. 뭔가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국채를 뭔가 좀 매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뉘앙스를 보여야 되는데 네. 채권에서 그런 변동사항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내일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차라리 다음번 회의에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채권 가격의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잠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환율도 좀 안정화 그나마 지금 1180원에서 안정화 단계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이 정도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뭐 그래서 금리 동결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앵커님은 저요? 혹시, 예. 그게 저도 금리를 동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상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순매수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한국의 2년물하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3까지 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 거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왜 채권 금리를 만약에 기준금리 올리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에서는 물가 압력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한국의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소중한 의견이긴 하지만 만약에 채권 가격이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내일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얼마 전에 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가계대출이 나왔는데 네. 1,800조가 넘었더라고요. 물론 금액 자체로 보면 와 1,800조 하겠지만 또 비율로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한 4%까지 내리고 싶은데 거의 두 자릿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좀 정상화 사이클, 즉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지 좀 프로세서 자체가 정상화로 궤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만약 이번에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한 2달 정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좀 버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추석도 있겠지만은 추석도 하면 또 추석날에 또 FMC가 있더라고요. 9월 FMC가 네, 있더라고요. 우리 쉬는 날. 네, 그래서 10월 달이더라고요. 근데 10월 달이면은 이때는 이거는 조금 이제 한 번에 반영될까봐 저도. 그래서 10월 달에는 만약에 내일 안 되면은 그나마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조금 뭔가 여유 있게 조금 그나마 즐길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조금 강하게 인상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를 언젠가는 올해 내에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 금토위가 지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돼갈지에 대한 간단하게 브리프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압력을 좀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계부채 대출도 마찬가지겠죠. 그에 대한 뭔가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또 1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물가 상승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고려를 하는 측면에서 단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왜 동결이라고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동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또 충격을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이 좀 시도하려고 하는 차례에서 갑자기 여기서 또 금리 인상해버리면 또 충격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매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드렸고, 만약에 지금 지수 자체의 그런 주가 위치가 아직 지금 뭐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하락장이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피해갈 수 없은 부분이었으니까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동성을 어차피 회수한다는 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또 자신감으로도 풀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위치가 너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동결을 좀 원하는데 지금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기주 사이클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12년, 13년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뭐 금통일을 앞둔 리프레시 기준 정리해 주시죠. 이번 달에 안 하면 내일 하면. 안 하면 10월 달에는 50bp 인상할 수 있다. 그럼 결국 네. 10월 앞으로 2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1%를 향해서 간다. 그렇죠.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세게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세게 맞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가 위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거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걸 확인했을 때 차라리 10월 달에 차라리 인상 맞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내에 무조건 실시를 한다고는 이주열 총재가 상반기 이미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피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내일 위기를 넘기면 10월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PT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네. 금성장처럼 이 수익 성장을 위한 신광섭 PT의 오늘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PT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간단하게 제 화면을 보면서 네.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풍력 펀드죠. 네. 팬펀드라고 하죠. 이 팬펀드인데 팬펀드가 최근에 이 장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 5개월간의 지금 박스권을 조금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여기서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삼강 MNT라든지 뭐 CS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부양책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는데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슨이라는 풍력주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18,000번입니다. 굉장히 코드가 간단하죠. 자, 유니슨을 제가 가지고 나온 배경은 유니슨이 국내 1세대 풍력 발전기 사업을 최초로 시도했던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그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내수 기반 관련된 풍력 발전기 제조 사업을 70% 영위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동남아시아, 북미 지역에 30%를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바이든 부양책 수혜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팬펀드 그리고 뭐 템펀드도 마찬가지겠죠.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펀드가 뭔가 이제 지겨웠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임박형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돼서 미국을 좀 쫓아간다면은 우리도 좀 풍력 쪽으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을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현재 주가가 조금은 느린데요. 매수가를 현재가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 화면이 좀 느리네요. 목표 가격을 4,100원 선, 손절 가격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0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은 한 기대수익 25%,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한 10%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요. 유니슨 가격 전략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유니슨 3,400원 선 좀 지나가고 있고요. 목표가 네네. 4,100원, 손절가 3,00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광섭 매니저 무료 방송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자, 오늘 그 어제 했던 무료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 신광섭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광섭 PT 종목 유니슨 풍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